우리 깔끔하게 해봅시다. 자, 위치 벡터 어렵지 않고 차라리 좀 잘 됐다 싶은 게 우리 문제 풀고 하는데도 위치 벡터를 좀 알면 도움되는 게 좀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풍선자는 사실 이론은 그냥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거든. 그냥 풍선자 안 보고 그냥 한꺼번에 순서를 좀 풍선자랑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해볼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풍선을 필 거면 96쪽을 펴놔도 되는데 우리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해서 한 바닥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거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위치 벡터라는 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벡터를 평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위치 벡터라는 건 벡터를 평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다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여기에 만약에 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A, B라고 이렇게 있으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점을 항상 기준을 잡는 거지. 원점을 항상 어떤 위치의 기준을 잡아서 이런 OA 벡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OA 벡터라는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 항상 시점이 원점이 되는 거야. 시점을 항상 원점으로 하는 OA 벡터를 만들면 얘는 그냥 냅다 어떻게 쓰면 된다? 이 A 종점의 좌표가 그 벡터의 성분과 같다. 다시 종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벡터의 성분으로 부르겠다. 이게 위치 벡터 전부야. 오늘 할 내용 그냥 이거 한 줄이면 끝이야. 이거 한 줄이면 끝이거든. 이제 우리 그냥 뭐 외워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왜 이게 가능한지만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면 고유 벡터라는 얘기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고유 벡터가 뭐였냐면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뭐였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를 거거든.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두 개의 단위 벡터를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E1이라는 단위 벡터랑 E2라는 단위 벡터를 만들어 볼게. E1은 X축에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E1 벡터라고 해보고 Y축에 평행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라고 하면 얘를 마치 좌표로 위치 벡터로 얘기하면 얘는 1,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얘는 0,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n 곱하기 a 벡터랑 n 곱하기 b 벡터라는 게 있고 p 곱하기 a 벡터랑 q 곱하기 b 벡터가 같대. 근데 a 벡터랑 b 벡터는 평행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m하고 p가 같아야 되고 n하고 q가 같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어떤 벡터, 뭐 c 벡터라고 볼게. 어떤 벡터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E1 벡터랑 E2 벡터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둘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밖에 없냐면 E1 벡터가 1,0이잖아. 얘가 X좌표를 맞는 거고 얘가 Y좌표를 커버하는 거야. 0,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E1 벡터를 몇 배? A배. E2 벡터를 몇 배? B배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0,1이니까 결국은 벡터의 벡터를 좌표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이제부터 좌표가 벡터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시점을 무조건 원점으로 통일시키는 위치 벡터를 볼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벡터 쪼개기를 가지고 이제부터 모든 걸 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A, B 벡터라는 게 있어. A, B 벡터가 있고 만약에 점 A의 좌표가 X, Y1이고 점 B의 좌표가 x2, y2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A 벡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벡터 쪼개기에 의해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O, B,
벡터 빼기 5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치 벡터를 이용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시점을 항상 원점으로 놓고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x좌표는 x좌표끼리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뺄 거잖아. 그럼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뺀 게 내가 구하고 싶은 벡터의 x좌표가 될 거고,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y 벡터의 y좌표의 성분이 될 거다. 이게 위치 벡터의 전부야. 그러니까 마치 벡터 계산을 뭐처럼 할 수 있다? 평면좌표에서 좌표 계산하듯이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풍선자의 잠깐 97쪽을 봐볼래? 풍선자 97쪽을 보면 벡터의 덧셈 뺄셈을 이제부터 벡터의 덧셈 뺄셈을 다 뭘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벡터의 덧셈 뺄셈을 좌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세 개만 써볼게. 만약에 내가 A 벡터의 성분을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게. x1, y1이라고 하고, B 벡터의 성분을 x2, y2라고 한다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그냥 좌표로 우리 x좌표는 x좌표끼리 x1 더하기 x2,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뺄셈도 마찬가지야. 뺄셈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빼면 될 거고, 실수배도 똑같아. 벡터의 실수배도 그냥 x좌표에다가 실수배 해주고 y좌표에다가 실수배 해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평면좌표의 연산을 벡터의 연산으로 그대로 갖다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뭐도 할 수 있을 거냐면 벡터의 크기가 뭐였냐면 이 길이였잖아. 이 길이 역시도 좌표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 OA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랑 똑같았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원점 0,0에서 A, B까지의 길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에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 제곱으로 한 방에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조금만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A, B 벡터의 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 얘도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까지의 길이, y좌표에서 y좌표까지의 길이로 모든 걸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 이게 이제 위치 벡터, 평면 벡터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모든 걸 좌표로 표현할 거다. 선생님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평면좌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슬쩍 꺼내거든.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냐면 x좌표랑 y좌표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서 우리 길이나 넓이 이런 거 구하는 거 빼고 좌표끼리의 뭔가를 할 때 항상 x좌표는 x좌표끼리만 계산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만 계산하거든.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할 때 늘 그랬잖아.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성분을 표현하는 게 방법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1학년 때도 좀 편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사실 나가 이미 가르쳤던 내분점, 외분점, 좀 더 나아가서 무게중심. 그러니까 도형에서 벡터를 좌표로 설명했으니까 거꾸로 좌표에 대한 걸 다 벡터로 써먹을 수도 있겠지. 좌표에서 써먹었던 걸 우리가 싹 다 벡터에서 써먹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선생님이 점 P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해 볼 거야. 점 P를 선분 AB에 M 대 N 내분점으로 정의를 해보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점 Q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해볼게. 점 Q는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잘 알겠지만 조금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순서가 좀 중요하잖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면 A에서 그 점까지 거리가 m인 거고 B에서 그 점까지 비율이 n인 거거든. A에서 m, B에서 n이야. 외분점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면 A에서의 거리가 m, B에서 뒤에 있는 거에서 거리가 n. 요거 순서만 좀 조심해서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좌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A의 좌표를 A라고 하고 B의 좌표를 B라고 하면 B의 좌표를 그냥 이렇게 그냥 A라고 할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내분점 좌표 P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M 더하기 N 분의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크로스로 상관없는 것끼리 M이랑 B, N이랑 A 그래서 M, B 더하기 N, A 이렇게 됐잖아. 이거를 벡터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벡터에서도. 근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제부터 우리가 위치 벡터를 쓸 거니까 어딘가에 1.5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어딘가에 1.5가 이렇게 있어. 어디든 상관없어. 5가 있을 때 5A 벡터, 5P 벡터, 5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거 점을 벡터로 표현하면 5P 벡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P의 좌표가 5P 벡터가 될 거야. 그치? P의 좌표가 5P 벡터가 되는 거니까 5P 벡터는 뭐가 될 거냐면 M 더하기 N 분의 좌표처럼 쓰면 된다고. M이랑 상관없는 B니까 M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다. 5B 벡터라고 정확하게 쓸게. 이렇게 더하기 N 곱하기 5A 벡터. 좌표에서 했던 행동을 벡터에서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야. 외분점도 똑같지. 외분점 Q의 좌표 어떻게 됐었냐면 M 빼기 N 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M 곱하기 상관없는 거. M이랑 상관없는 B 빼기 N이랑 상관없는 A. 그래서 외분점은 순서가 되게 중요했었거든. 무조건 앞에서 뒤에 빼는 거다. M 대 N이면. 그래서 외분점 OQ 벡터. O 뭐 하는 거야? OQ 벡터. 얘도 똑같이 표현할 거야. M 빼기 N 분의 OQ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M이랑 상관없는 B, M 곱하기 OB 벡터에서 빼기 N 곱하기 OA 벡터로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벡터에서 썼던 성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서 쓰면 돼. 그럼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똑같이 쓰겠다라는 거거든. 그냥 간단해. A, B, C 좌표에서 썼던 거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무게중심의 정의 정도는 잘 알고 있지? 중점 연결이야. BC, AC, AB 중점들 이렇게 꼭지점이랑 마주보는 점에 중점을 연결하면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서 그걸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제 2대 1이라는 게 좀 중요하게 쓰였지. 그럼 무게중심 G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 점에 X좌표 더해서 3 나누고 Y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똑같이 할 거라고. 만약에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OG 벡터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야. OG 벡터. 무게중심의 OG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와 OC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냥 하면 된다? 좌표에서 썼던 거 똑같이 OA 벡터랑 OB 벡터랑 OC 벡터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썼던 성질을 벡터로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서 벡터가 우리한테 좋은 점이 이것 때문이거든. 좌표에서 했던 걸 벡터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을 똑같이 쓸 거다. 거꾸로 생각하면 좌표에서 했던 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다야. 이론은 이게 다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점은 무조건 원점으로 갖다 쓸 거고 OA 벡터는 점 A의 좌표, 종점의 좌표를 갖다 쓰면 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벡터 쪼개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벡터 쪼개기가 진짜 도움이 많이 돼. 벡터 쪼개기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위치 벡터를 함으로써
벡터 쪼개기를 더 좀 잘 볼 수 있게 되겠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풍선자로 184번을 봅시다. 93쪽에 184번을 봅시다. 1번하고 2번만 해볼게. 1번하고 2번만 해봅시다. 184번의 1번을 보면 지금 A, B, C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한다 그랬잖아. 선생님 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 A, B, C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했던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위치 벡터라는 게 말이 나온 이상 A 벡터가 아니라 OA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인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OB 벡터가 B 벡터인 거고 OC 벡터가 C 벡터인 거다. 이게 위치 벡터의 의미다라는 거야. 원점을, 그 시점을 항상 원점으로 생각하는 거.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1번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를 구해달래. 점 P의 위치 벡터. 그럼 이제 점 P의 위치 벡터를 구하시오라고도 나올 수 있지만 뭐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야? OP 벡터를 구하시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점 P의 위치 벡터를 구하시오, OP 벡터를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다.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빨리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 P 구하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시각화를 해보면 어딘가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OP 벡터를 누구? OA 벡터랑 O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는 거지. 그럼 그냥 내분점 하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OP 벡터는 여기다 쓸게. 2대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분의 2랑 상관없는 B, 2B 벡터 더하기 1A 벡터가 답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2 더하기 1로 쓰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는 거꾸로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보고 얘를 보고 분모의 합이 분모가 이 지금 어떤 벡터의 개수의 합과 같잖아. 그럼 그거 빨리 내분점 벡터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 내분점 벡터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보고 A, B에 몇 대 몇? 얘가 B가 2를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2대1 내분점 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너네 위치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거야. 그럼 2번 외분점까지는 굳이 안 봐도 괜찮아. 2번은 선분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Q의 벡터를 구해달래. Q의 위치 벡터. 이것도 한 번만 쓸게. 아직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위치 벡터를 구해달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거다? OQ 벡터 구하라는 거다. OQ 벡터 구하라는 거다. 항상 좀 그림 그려버릇 했으면 좋겠어. 그림 한 번만 그려봐. A, B를 이렇게 있을 때 3대2니까 너무 많이 같아.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 A, B를 3대2로 외분할 거니까 A에서 3만큼 갔다가 B로 2만큼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 지금대로면 어떻게 돼야 돼? A에서 3만큼 이렇게 갔다가 2만큼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내분점으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그냥 외분점으로 갈게. 그럼 얘 어떻게 될 거야? OQ 벡터는 3 빼기 2분의 3 AQ랑 상관없는 B. 그러니까 3 곱하기 B 벡터 빼기 2랑 상관없는 A 벡터를 빼주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외분점 이거를 보고 외분점으로 보는 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뭐 우리 지금 수능하는 거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는 교과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거든. 다만 얘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86번 봅시다. 자, 186번. 우리 벡터 쪼개기 연습하는 거야. 벡터 쪼개기. 186번 보면 지금 삼각형 여기다 그림 한번 좀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OA, OB 벡터가 있고 점 P가 OA의 중점이다. 그리고 Q가 2대1 내분점이라고 그랬겠지? 2대1 내분점일 때 이렇게 가는 벡터. 자, 이 문제 잘 봐봐. PQ 벡터가 얘를 만족시키는 MN의 값을 구해달래. 항상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것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벡터 쪼개기만 잘하면 돼. 이게 OA 벡터랑 OB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편의상 우리 OA 벡터를 그냥 A 벡터라고 쓸게. 그 다음에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원점 O를 기준으로 위치 벡터를 다 표현해놨으니까 빨리 무슨 생각해주면 될까? 얘를 위치 벡터로 바꾸는 거지. 벡터 쪼개기. PQ 벡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잖아. 항상 OQ 벡터에서 OP 벡터를 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각각을 잘 표현하면 될 거야. OQ 벡터, OQ 벡터. 이거 뭐야? 이게 지금 2대 1. OQ 벡터는 빨리 뭘로 생각하면 돼? 선분 A, B의 2대 1 내분점이야. 내분점.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 벡터를 이용해서 A, B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2 더하기 1분의 2랑 상관없는 B니까 2B 벡터. 1이랑 상관없는 A니까 A 벡터라고 내분점 이용해서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OP 벡터는 지금 P가 OP 벡터 지금 뭐냐면 OA 벡터의 중점이잖아.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A 벡터의 절반 2분의 1 A 벡터겠다.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6분의 5A 벡터 더하기 3분의 2B 벡터.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6분의 5랑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딱 186번 정도가 우리한테 목표가 되는 문제? 저 정도 하면 참 좋다. 그 다음에 188번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고 190번에다가 별표 좀 하나만 쳐놓고 볼게. 190번이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거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라 선생님이 쉽게 푸는 걸 좀 하나만 알려줄게. 지금 190번 한번 보면 삼각형 ABC의 평면 위의 점 P랑 삼각형 ABC에 대해서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는 BC 벡터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삼각형 PAC랑 PBC의 넓이비를 구해달래. PAC 삼각형 PBC. 이런 게 이제 제일 좀 처음 보면 되게 난해한 문제거든. 어쨌든 삼각형 ABC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삼각형 ABC를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P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다가 어딘가에 P를 찍고 시작하고 싶어요. 혹은 우리가 위치 벡터니까 꼭 원점을 어디에 찍어야지 막 마음이 편하거든. 그런 거 이제 안 찍어버릇했으면 좋겠어. P는 어딘가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원점을 내가 막 이렇게 찍고 OA, OB, OC로 쓰는 순간 오히려 우리 눈을 좀 교란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자, 우선 첫 번째로 교과서적인 풀이대로 한번 해볼게. 정석적인 풀이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가 익혔으면 하는 게 있거든.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너네가 익혔으면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요 PB와 PC 벡터를 더한 거. PB 벡터랑 PC 벡터를 더한 거. 얘네가 지금 시점이 P로 갔기 때문에 얘네가 뭐랑 똑같니? PB 벡터랑 PC 벡터랑 더한 거. 이게 지금 더하기 맞지? 얘 뭐랑 똑같을까? 이거 뭐랑 똑같은지 보이겠니? PA 벡터랑 PB,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안 할게. 그냥 시점 통일하자. 더하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 BC 벡터를 쪼개. 그냥 BC 벡터를 쪼갈게. BC 벡터를 쪼가면 시점이 다 P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PC 벡터 빼기 PB 벡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PC 벡터, PC 벡터가 날라가. 그래서 PB 벡터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무슨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PA 벡터랑 마이너스 2PB 벡터가 같다는 결론이 얻어질 거야. 이게 너네 교육과정에서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봐봐. P로 통일되어 있는데 PA 벡터랑 PB 벡터가 마이너스 2배 했을 때 같아져.
이거 뭐냐면 벡터의 평행에서 했던 거거든. 실수 배하면 같아진다. 봐봐. 마이너스가 우선 있잖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PA랑 PB는 방향이 반대지. 방향이 반대야. 이것만 생각해봐. PA랑 PB가 방향이 반대야. P가 어디 있어야 될까? P가 A랑 B를 기준으로 등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A랑 B가 P를 기준으로 등 돌리고 있어야 되거든. P가 어디 있다는 거야? 선분 AB 위에 있다는 거야. 선분 AB 위에 점이어야, 여기 위에 있어야 PA 벡터랑 PB 벡터가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겠지. 근데 PA가 PB의 2배지.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서로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 비율이 2대 1이야. 그러면은 P가 어디 있다는 거야? 2대 1 내분점이다라는 거지. 얘가 점 P가 이걸 보는 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이야.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2대 1. 그럼 봐봐. 내가 PAC랑 PBC의 넓이비를 보고 싶잖아. 넓이비 몇 대 몇이겠니?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PAC랑 PBC는 높이가 같지. 밑변만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2대 1이 답이야. 이렇게 나와. 결국은 이 점을 찾는 게 관건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쪼개. 시점을 원점으로 싹 다 쪼개면 보일 거야. 이거 봐봐. 내가 시점 원점으로 싹 다 쪼개볼게. 원점으로 싹 다 쪼개면 얘 OA 벡터 빼기 OP 벡터야. 더하기 얘는 OB 벡터 빼기 OC 벡터, OP 벡터가 되겠지? 얘 빼기. 얘는 OC 벡터 빼기 OP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얘는 OC 벡터 빼기 OP 벡터. 자, 원점으로 싹 다 쪼갰어. 원점으로 싹 다 쪼개. 그럼 OC, OC 없어져. 이렇게. OC, OC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OP 벡터가 3개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OP 벡터.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OB 벡터를 왼쪽으로 넘기면 2OB 벡터 더하기 OA 벡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럼 빨리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개수의 합. 얘 2지. 얘 1이지. 더한 게 0이 있다고. 그럼 무슨 걸 볼 수 있냐? 어떤 걸 볼 수 있냐? OP 벡터가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내분점 볼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문제를 푼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 둘의 합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빨리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A, B의 몇 대면 내분점? 2대 1 내분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OB를 먼저 쓴 거야.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OB를 먼저 써야 2, 1이 보인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중요하게 안 쓸 거고 기말고사 때 이제 벡터의 내적이랑 위치 벡터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질 거거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넘겨서 위치 벡터 문제 가볍게 위치 벡터 문제 딴 거는 어려울 게 없고 아니, 어려울 거 없는데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볼게. 우리 98쪽에 199번에 1번만 한번 슬쩍 볼게. 이게 사실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도 한번 계산 문제들 혹시 몰라서 눈으로만 좀 익혀놓고 갑시다. 위에 거는 별거 없어서 199번에 1번만 한번 볼게. 199번 보면 A 벡터가 1,3이고
B 벡터가 마이너스 2,3이고 C 벡터가 마이너스 3,2다. 이제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할 거다라는 거지. 근데 1번에서 뭘 해달라 그랬냐면 A 벡터 빼기 2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성분으로 구해달라 그랬어. 그냥 성분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자, 벡터 우리 다 이제 실수 계산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개하면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얘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그럼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니까 x좌표끼리 계산합시다. a 벡터의 x좌표 1에서 b 벡터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c 벡터의 x좌표를 뺄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콤마 이제 y좌표끼리 a 벡터의 y좌표 b 벡터의 y좌표를 2배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6 c 벡터의 y좌표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8 콤마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갑자기 심플한 문제들이 된다. 근데 크기를 구하래. 크기를 구해달라. 나 지금 계산 한번 잘. 크기를 크기? 아니 그냥 성분 구하라고? 이거지? 그 다음 넘겨서 201번도 봅시다. 201번에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1,4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3이고 C 벡터가 마이너스 2,5다. 그때 A 벡터가 M 벡터, M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C 벡터일 때 M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것도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분끼리 그냥 생각하면 돼. A 벡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4잖아.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M 곱하기 B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C 벡터랑 같으면 되지? 그럼 얘도 결국은 어떻게?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MB 벡터 더하기 NC 벡터니까 B랑 C의 X좌표에다가 MN 곱해서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N. 요게 이 둘의 X좌표 성분이 되겠지. Y좌표 3M, 5N. 얘가 얘랑 같고 싶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다? 벡터가 같으려면 X좌표는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식만 쓸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2라고 같으면 되고 3M 더하기 5N이 4랑 같은 연립방정식 풀면 MN이 나오겠다. 그래서 갑자기 심플하지. 다음 203번은 1번하고 3번만 해볼게. 이것도 뭐 너무 쉬운 문제라 잘 하겠지만 한 번만 보면 203번에 지금 점 A가 7,3이고 점 B가 10, 마이너스 1이고 점 C가 3,6인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B 벡터 1번에서는 AB 벡터의 성분을 구해달라 그랬고 3번에서는 CA 벡터의 성분 1번하고 2번을 하자. AB 벡터 4번 할게. 1번하고 4번. CA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1번 해봅시다. AB 벡터의 성분 우리가 이제 중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아, OA 벡터가 7,3인 거고 이렇게 OB 벡터가 10, 마이너스 1인 거고 OC 벡터가 3,6인 거야. 이렇게. 그럼 AB 벡터는 시점 원점으로 다 쪼갤 수 있지. 아, 얘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랑 같아. 그러니까 구할 수 있겠지. 좌표에서 좌표 빼면 얼마가 될 거냐면 X좌표, X좌표끼리 3 Y좌표, Y좌표끼리 이렇게. 그래서 AB 벡터의 성분은 3, 마이너스 4다 나오는 거고. 그럼 CA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CA 벡터의 성분을 빨리 CA 벡터를 만듭시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OA에서 OC를 빼면 된다. 마음속으로 OA에서 OC를 빼면 된다.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자. 그럼 마이너스 4,
6에서 3 빼니까 3 되나? 이렇게. 그럼 지금 C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건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성분 가지고 벡터를 표현할 거니까. 그럼 얘는 5가 나오겠지. 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다. 205번은 식만 써볼게. 식만 써봅시다. 우리 벡터가 평행하다 하면 뭘 쓸 거야? 지금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M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평행하고 싶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표현하자. 평행하고 싶대. 그럼 우리 벡터의 평행은 무조건 어떻게 보는 거야? 실수배에서 같아진다. 그럼 문자를 얘가 끼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2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실수배 K배 한 게 뭐랑 같으면 돼? MB 벡터 빼기 C 벡터랑 같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좌표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좌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207번은 세모를 좀 하나만 쳐놓고 내가 볼 때 이번 교육과정에 이번 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할 말이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만 할게. 207번 지금 A가 3,1이고 점 B가 1,3이고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가 10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점 P가 자취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자취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어쨌든 자취라는 얘기가 나오면 점 P가 움직인다는 거잖아. 점 P가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빨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점 P의 좌표를 x, y로 놓고 시작하기로 했었어. 이거 하면 끝이야. 이거 하면 다 푼 거야. 어쨌든 내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가 10이다. 그럼 우리 빨리 다 벡터 쪼개기 할 거지. 위치 벡터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 벡터로 쪼개면 절대값 5A 벡터 빼기 5P 벡터 더하기 5B 벡터 빼기 5P 벡터. 이거 크기가 10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거 우리 빨리 좌표로 표현을 해볼게. 자, 크기니까 절대값 그냥 쓸게. 5A 얘는 5A 더하기 5B 빼기 2OP지. x좌표는 x좌표 너무 쓰다가 시간 다 가니까 차근차근 A의 x좌표 3, B의 x좌표 4, 그 다음에 빼기 x, P의 x좌표 2개 뺄 거니까 2x 이렇게 되겠지. 콤마 y좌표 1 더하기 3 빼기 2y 4 마이너스 2y. 이게 지금 이 벡터 계산한 거야. 그거의 크기가 10이고 10대. 그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크기는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에 4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y의 제곱. 얘가 10인 거죠.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냥 쓴 거야. 그럼 이제 루트 마음에 안 드니까 루트 양변 제곱 하고 전개합시다. 근데 우리 좀만 이쁘게 전개할게. 이거 2로 묶어서 뽑아낼 수 있지. 2의 제곱으로 묶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뽑아 나올 거거든. 얘도 2의 제곱을 뽑아서 나오면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양변 4로 나눌게.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해도 돼. 그럼 전개하자. 전개할 필요가 없지. 2-x제곱 2-y제곱은 25. 이쁘게 써봐. 요거야 요거. 이게 x, y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지. 뭐가 나와?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 나온다. 도형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답하면 되고, 자체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써주면 되고, 길이 물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1이니까 1의
둘레 10파이. 넓이 물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인원 25파이.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는데 원래는 벡터와 원의 방정식이 따로 뒤에 나오거든. 거기에 속해 있는 문제야. 왜냐면 원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사실 위치 벡터에서 나오다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했던 거고. 요거 교과서 문제. 요거 교과서 문제인데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문제 어렵지 않거든. 다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우리 10번까지만 한번 해보자. 10번. 지금 내가 볼 때 한 10분이면 하거든. 10번까지 하고 선생님이랑 몇 개 문제만 좀 보고 몇 개 문제만 보고 그러고